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태풍 마이삭에 대한 2차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밤사이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아주 크게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마이삭의 경로가 상당히 더 절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더 위험해졌고 그리고 태풍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태풍 9호 마이삭에 대한 2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태풍의 현황입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이 975헥토파스칼로 어제 브리핑보다 10헥토파스칼 하강하였습니다. 지금 여전히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하였고요. 강풍 반경은 330km로 어제보다 60km 확장되었습니다. 중심 지역에서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32m/s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동쪽으로 시속 3km 가고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황색은 바로 미국 JTWC이고요. 빨간색은 일본 JMA, 검은색이 우리나라 KMA 경로입니다. 우선 어제보다 상당히 더 안 좋아진 게 태풍의 경로가 어제보다 더욱더 서편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제만 해도 태풍이 거의 대한해협으로 간다고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남동풍의 계열이 우세하게 불매 따라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어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경로를 스케일 다운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중심이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남부 내륙 전역이 남동풍이 우세하게 불매 따라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바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습한 바람이 곧장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더욱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정리했던 유형인데요. 바로 태풍이 남해안 지역을 관통하거나 혹은 남해안에 상륙할 때 유형입니다. 태풍이 남해안 혹은 남부 내륙을 관통하게 된다면은 부산 및 거제도 지역에서는 태풍 중심부에 그대로 노출되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남동풍 즉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곧장 내륙에 있는 산들과 충돌하면서 집중호우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태풍 중심부 자체에서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 붕괴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높고요. 문제는 태풍 자체가 또 바다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때는 동풍 계열의 불매 따라 대로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 유형에서는 집중호우하고 강풍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JTWC 경로만 보자면은 저번에 있던 태풍 루사하고 아주 유사한 경로인데요.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게 된다면은 태풍 본체가 오는 이곳 지리산 부근하고 거제도 일대에서는 집중호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문제는 태풍 중심이 동해안 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강력한 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습한 동풍이 곧장 백두대간과 만나게 된다면은 습한 바람과 높은 산이 만나면서 폭발적인 상승 기로가 발달함에 따라 동해안 지역 즉 강릉, 속초, 삼척 일대에 어마무시한 집중호우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 태풍 도사 때도 태풍 중심부 지역에서도 매우 많은 비가 왔지만 강릉 지역에 870mm의 많은 비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대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대로 간다 하면은 일단 부산 지역하고 울산 지역도 매우 위험할 뿐더러 동해안 지역에서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풍의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눈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태풍의 중심부 오른쪽 부분에는 아주 강력한 비구름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풍 중심부 부분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CDO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잘 보시면은 태풍의 서쪽 부분에서 건조역이 개입됨에 따라 그나마 태풍의 발달 속도가 약간 정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건조역에 조금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I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태풍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고 CI 지수가 낮다는 것은 태풍의 강도가 약하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태풍의 CI지수는 3.6으로 어제 브리핑 때는 3.5였는데 하루 동안 0.1밖에 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어제 이후로 태풍의 발달이 상당히 정체됐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래서 충분히 태풍이 발달해서 6에서 7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태풍의 강도하고 이에 따른 태풍 경로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왜 느린지 그리고 이에 따른 태풍 발달 정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500헥토파스칼의 우리나라 기류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근은 지위고도라고 하는 즉 등고선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태풍이라는 것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지위고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즉 그 말은 주변에는 거의 높은 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태풍이 있는 곳만 현재 구덩이에 판 것처럼 지위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거기에 헤쳐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이동 속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3D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유가 같은데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주변 기압장은 대부분 다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태풍은 마치 자기가 구덩이를 판 것처럼 스스로 구멍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태풍 자체가 구덩이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높은 산에 맡기면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태풍이 만약에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면은 그 태풍 자체에서도 아주 강한 파도가 치는데요. 이 강한 파도가 바다의 차가운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수온이 하강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태풍 부근에서 수온이 하강하면서 태풍의 강도가 자체적으로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태풍 전망입니다.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수납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연직시어 즉 하층과 상층 간의 바람 풍향 혹은 바람 풍속 차이가 크면은 클수록 잡면이 분산되면서 태풍의 발달이 정체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태풍 부근에서는 현재 연직시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지금 연직시어에 의한 약화는 없고 그냥 지금은 단지 자기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마치 전리저기압형 블로킹에 빠진 것처럼 자기가 판 구덩이에 헤쳐나오지 못해서 약해진 것이지 앞으로 향후 북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고 점차 태풍의 이동 속도를 늘리지만 지상류가 발달하면은 태풍은 아주 빠르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현재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지배함에 따라 연직시어가 매우 약해서 아주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앞으로 계속 느려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수온 자료인데요. 지금 태풍이 있는 부근에서는 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태풍 자체가 급발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태풍의 강도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풍 말사학에 대한 2차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제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